가장 비싸고 화려해야 할 상하이 핵심 상권에 빈 상점들이 수두룩합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뛰어도 생계를 위한 기본 할당량 채우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요. 번쩍이는 마철로 바로 뒷골목에는 한 4표 남짓한 좁은 방에 사람들이 쪼개어 사는 도시 빈민층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지방 소도시들에서는 은행이나 작은 점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죠. 이건 그냥 단순히 종이 위에 적힌 경제지표가 안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최근 중국 경제 관련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엔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역설, 지표상으로 보이는 중국과 실제 길거리에서 느껴지는 중국 사이의 엄청난 괴리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중국 경제의 심장이라는 상하이에서 10년 넘게 살았다는 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상가거리 전체가 문을 닫는 건 처음 봅니다. 배달일 하시는 분들은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와, 그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상하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믿겨지시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입니다. 공식 발표를 보면요, 경제는 매년 5%씩 쑥쑥 크고 있고 탄탄한 중산층이 무려 4억 명에 달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전체 인구의 65%, 그러니까 무려 9억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한 달에 단 412달러, 우리 돈으로 한 56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괴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 가장 미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까지 쭉 따라가 볼 겁니다. 거리에 나가 진짜 현실을 먼저 살펴보고 왜 이런 디플레이션의 덫에 빠졌는지, 젊은 세대들은 왜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지, 이에 맞서는 중국 정부의 승부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결국 전 세계에 어떤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밑바닥, 평범한 시민들의 땀 냄새 나는 일상부터 들여다보죠. 거리에서 본 현실입니다. 가장 비싸고 화려해야 할 상하이 핵심 상권에 빈 상점들이 수두룩합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뛰어도 생계를 위한 기본 할당량 채우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요. 번쩍이는 마철로 바로 뒷골목에는 한 4표 남짓한 좁은 방에 사람들이 쪼개어 사는 도시 빈민층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지방 소도시들에서는 은행이나 작은 점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죠. 이건 그냥 단순히 종이 위에 적힌 경제지표가 안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412달러, 중국 돈으로 3,000위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국 전체 인구 65%의 한 달 소득 상한선입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비싼 대도시에서 이 금액으로 버틴다? 그건 말 그대로 매일매일이 벼랑 끝에 선 생존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시야를 좀 넓혀서 도대체 왜 이런 길거리에 고통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시경제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디플레이션의 덫입니다. 디플레이션. 말은 조금 어렵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물건값 떨어지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게 뻔한데 오늘 굳이 비싼 돈 주고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지갑을 꽉 닫아버리죠. 그러면 기업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문을 닫고 사람들 월급은 깎이고 결국 경제 전체가 무섭게 쪼그라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숫자 6. 중국이 무려 6분기 연속으로 물가 하락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그냥 어쩌다 한번 온 짧은 불경기가 아닙니다. 아주 깊고 끈질긴 구조적 수렁에 푹 빠져버렸다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돈을 안 쓰고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자산 구조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전 재산의 무려 70%를 부동산에 몰아넣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뉴스 많이 보셨죠?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누가 마음 편하게 나가서 외식하고 쇼핑을 하겠습니까?
소비 심리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런 팍팍한 경제 상황은 당연히 사회 전반에 특히 미래를 꿈꾸어야 할 젊은 층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른바 탕핑 세대의 가슴 아픈 현실을 들여다볼게요. 요즘 중국 청년들의 실업률이 20%에 육박한다고 하죠.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게 바로 사모 운동입니다.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집 안 사고 아예 안 낳겠다. 이 네 가지를 깔끔하게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젊은 친구들이 게을러서 대충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조차 없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바닥에 누워버리는 탕핑이 이들에겐 스스로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막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건 이걸 바라보는 관용 매체나 일각의 시선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무기력함이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인 실패 때문이 아니라 외국 세력들이 배후에서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대주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체계적으로 쇠뇌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현 상황의 원인을 두고 내부와 외부에서 얼마나 시각이 엇갈리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가만히 두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네 번째 파트.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정부가 빼든 초강수, 새로운 생산성으로의 전환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방식은 과감하게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엔진으로 갈아타겠다는 건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대비가 아주 극명합니다. 기존 경제를 이끌던 부동산이나 인프라는 빚더미에 깔려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반면 정부가 작정하고 밀어주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분야는 완전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무서운 속도로 크고 있죠. 와, 그런데 이 밀어주기의 스케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4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서 특정 산업들을 지원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보조금을 받는 기업 10곳 중 3곳이 여전히 적자라는 거예요. 수익도 안 나는 곳에 이렇게 억지로 돈을 쏟아 붓다 보니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써야 할 가계 소비를 진작할 돈은 없는 겁니다. 중국의 내수 소비가 여전히 GDP의 40% 수준에서 꽉 막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이 거대한 문제들이 중국 땅 안에서만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마지막 파트, 이게 어떻게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파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당장 우리나라의 상황만 봐도 견적이 딱 나옵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2%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죠. 이렇게 공급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보니 중국 안에서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게 되면 당연히 우리 같은 이웃나라 수출 기업들도 바로 집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지갑이 닫힌 여파가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 수출 국가들의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으로 만들어낸 그 남아도는 싼 첨단 제품들이 전 세계로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리 없죠. 지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무려 60%라는 무시무시한 관세를 때리겠다. 심지어 정상무역 관계도 끊어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고요. 유럽연합이나 신흥국 모임인 브릭스 국가들마저도 자국 산업을 지키려고 반덤핑 규제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중국 핵심 은행들에 대한 강력한 국제금융제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의 폭풍이 코앞까지 몰려온 겁니다. 자, 상하이 거리의 텅 빈 상점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무력전쟁의 전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퍼즐을 모두 맞춰보면 결국 이런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언젠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올 일시적인 감기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세계 경제 지형을 영구적으로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뒤바꿔 버릴 무서운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앞으로 다가올 우리 모두의 미래 지갑 사정을 결정지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풀어드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